안녕하십니까. BT도 확보하셨고 빅셀 단계로도 업그레이드 하셨으니 오늘은 실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가 BT에 관해서 여러분께 자신있게 얘기한다면은 스케치 분야나 큐브에 관한 건데요.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나 저희 수준이나 똑같습니다. 잘 알지도 못하고 실제 BT 프로그램을 속속 들여다보면은 빅스펙에 수없이 많은 그 템플릿이 있지만은 일반 사람이 사용하기는 너무나 거창하고 화려합니다. 크게 용도를 느끼지 못하겠고 그냥 재미있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스케치와 큐브에 관한 도구들입니다. 먼저 빅셀란게로를 열겠습니다. 빅셀란게로라는 발음이 저는 잘 안돼가지고 앞으로는 빅셀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. 블록 타이틀러도 그 BT로 통하니까 저도 스위터 카페에서는 빅셀이라는 그 약칭으로 서로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. 빅셀 4 버전을 엽니다. 6개의 위 중심 메뉴가 있고요. 지금 요 3개의 툴이 보이는데 이거는 바로 윈도우 창에서 모드에 해당하는 겁니다. 단축키는 F9로 나와 있네요. 이걸 풀어주면 안 보이고 체크하면 보이고, 그리고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게 어느 위치에서 부르고 잠그는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이 포인트를 누르면은 이거는 제 수준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아마 고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대화 상자 같습니다.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수치를 작성하고 그럴 때 그 탄젠트니 코사인이니 그 고등수학 용어가 등장하더군요.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수학이라면은 1에서 10까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산다 생각하고 별로 반기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별로 사용할 일이 없고 요 엘리먼트는 따로 얘기할 기회를 갖겠습니다. 오늘은 아니니까 끄시고, 에디트는 그냥 편집에 관한 거니까 대충 이 영문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십시오. 뷰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불렀을 때가 아니라 롤러코스터를 만들었을 때 이게 보는 겁니다. 롤러코스터. 그러면 프론트 하면은 바꿔주고 일단 그 형태를 갖춘 다음에 보시면 확실합니다. 뷰는 프론트를 찍었을 때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고, 백을 보실 때는 이 뒤에서 본 단면도 후면도 그냥 후면도라고 생각하시고,
라이트는 오른편에서 봤을 때, 오른편 바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난다, 이런 그림 같습니다. 톱은 위에 위에서 정면, 아니 아이고 이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참 잘 튀어나오질 않아 가지고, 위에서 바로 위치에서 봤을 때고, 버튼은 바로 아래에서 봤을 때, 사각이 아니라 그 바로 아래쪽에서 봤을 때 이런 단면도, 측면도, 하여튼 뭐 위치에 따라서 그 방향을 써놓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스케치에서는 볼 일이 없고, 롤러코스터에서 롤러코스터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. 세팅은 뭐 다 아시다시피 설정이고, 옵션에 들어가서 이 그리는 색깔을 조정해 줄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. 새 화면을 열어 가지고 일단 오늘은 그림부터 불러보겠습니다. 그림은 이 트레이스 비트맵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데요. 옛날 버전하고 좀 용어가 틀립니다.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우선 간단한 그림부터 불러보겠습니다. 부르면은 포인트와 함께 수정 편집 화면이 보이는데, 이 단순한 그 손작업 툴을 찍어보면은 깔끔하게 스케치가 디자인 됐습니다. 바로 요거를 저장을 해서 BT에서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이브 에즈, 세이브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, 세이브 에즈에서, 지난번에는 제가 이 핸드라이튼 텍스트를 체크하라 말씀드렸는데, 오늘 아침에 외국에 있는 프랑코라는 친구의 강좌를 보니까, 스케치 작성을 할 때는, 스케치 파일을 작성할 때는 굳이 안 눌러줘도 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.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냥 OK를 누르고 나오세요. 그러면 파일 네임은 그냥 AA로 하겠습니다. AA. 그리고 꺼줍니다. BT에 들어가서 새 파일을 엽니다. 새 화면을 엽니다. 글자를 지우고 요 스케치 레이어 추가, 연필처럼 생긴 요 스케치 레이어 추가를 눌러줍니다. AA를 불러서 띄웁니다. 이게 어떤 작업이든 첫 화면에 이렇게 그림을 불러오면은 보기가 작습니다. 이걸 좀 키워줘야 화면 구성이 맞는데, 이 크기를 이용하지 마시고 바로 첫 화면에 그림을 불러왔을 때 위치가 열리는데, 위치라는 속성 도구가 열리는데, 여기서 바로 세 번째 커서를 이용해 가지고 적당히 키워줍니다.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입체감 있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 펜 사이즈나 펜 로테이션, 기타 여러 도구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다 찍어 보세요. 그냥 딱 필요한 메뉴만 이용했다가는
만날 그 수준에서 발전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다르게 보시려면 여러 도구들을 이용하시고, 저는 스케치 강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도구들만 이용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림을 불렀으면은 이 첫 화면에 첫 타임라인에 첫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것은 조금 전에 그 위치를 건드릴 때 자동 생성된 겁니다. 키프레임은 하나 들어있지만 이 키프레임 속에 현재 상태의 이 그림 색상과 크기와 위치의 그 속성값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. 요거를 지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니까 바로 요 첫 키프레임에서 작가로 들어갑니다. 작가. 그리고 이 커서를 당겨서 꺼줍니다. 그런 다음 적당한 타이밍에 커서를 갖다 놓고 반대로 당겨줍니다. 그러면 지웠다, 보였다, 이 두 명령이 키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. 그래서 이 실행을 찍어 보시면은 이와 같이 효과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. 이게 좀 타이밍이 3초로 되어 있으니까요, 한 30초로 늘려주겠습니다. 그리고 30초로 늘려주니까 지금 이 열리는 부분이 21초 지점에서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, 시간을 느린 대신 이걸 앞으로 좀 당겨줍니다. 한 3분의 1 정도. 한 절반 합시다. 절반. 다음에 이 스케치를 그려나갈 도구가 필요합니다. 뭐 흔히들 그 붓을 사용하고 인터넷상에도 그런 영상들이 있지만은 너무 빤한 것 같으니까 다른 걸 붙여주기로 합시다. 옛날 버전에서는 요 레이어에서 레이어 부착을 통해 가지고 붓이나 그 펜을 잡은 손을 불렀는데요. 요번 버전에서는 이 레이어가 아니더라도 여기 도구 박스에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림을 갖다 붙일 수도 있고, EPS 파일을 갖다 붙일 수도 있고, 이 모델을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. 모델은 그 롤러코스트 영상에서 그 조종자라고 할까, 그 위에 그 올라앉은 로봇 같은 그런 그래픽을 말하는데요. 이 확장자가 X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어디에 그 쓰이는 그래픽인지 잘 모르니까 여기선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일은 없고,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림 대신 이번에는 그 모델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제가 그 전에 올린 강좌들을 보면은 그 거리 풍경 같은 데서 그 날고 있는 새 그 지프 파일을 이용했는데요. 그림이라고 생겨 먹었으면 아무거나 그거 갖다 붙이면 그대로 이 선 따라서 작동이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십시오.
모델을 필기도구로 불러보겠습니다. 모델 찍으면은 이 5개의 그 X 파일이 있는데요. 요 바로 이지라는 게 그 롤러코스터에서 봤던 바로 로봇 같은 그림. 그리고 이건 데이지라고 해서 꽃모가지인데요. 이거 뭐 보기도 그렇고, 이 빅스는 그냥 그 블럽타일러 그 홈페이지에서 그 개사한 머리가 그 뾰족한 그 이상한 로봇 같은 그림이 아바타 같은 그림이고, 이건 진짜 무슨 아바타입니다. 엉성하고 요 이지 파일만 그냥 봐줄만 합니다. 이 글래스는 그 컵인데 컵이 아주 모양이 없어요. 그래서 부를 필요가 없고 이 이지를 불러서 이 필기도구로 사용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화면에 그 우주의 라이를 그 뭐 어태치 주로 나오는데, 스케치 레이어에 새 레이어를 첨부할 거냐고 묻는 거니까 얘를 누르십시오. 그러면 이 필기도구, 그러니까 그 이지 모델이 바로 요 위치 가서 딱 붙는데요. 요 위치는 바로 이 커서가 있는 부분입니다. 커서가 위치한 여기서 그 작업이 끝나는 지점, 그러니까 옛날 버전에서는 그 스케치 파일을 띄운 다음에 시작 지점을 이렇게 찍어줘야 거기서부터 동작이 시작되고, 또 끝나는 지점에 와서 따로 이렇게 이 붓을 맞춰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, 지금은 자동으로 픽셀에서 그 시작과 끝 지점을 임의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 버전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저절로 가서 제 위치에 가서 딱 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림이 시작되고, 끄트머리 여기 가서 요 지점에서 끝난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. 이 상태에서 만약 이 모델 파일을, 그렇게 필기도구 파일을 좀 크기를 바꿔주고 싶으면은 이 첫 프레임으로 끌고 와가지고, 이 커서를 첫 프레임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모델을 선택해 준 다음에 이 크기를 이용해서 약간만 키워주세요. 약간만. 만약 크게 키웠다가는 이 궤도라고 할까, 그 궤도에서 벗어나니까 약간만 키워주십시오. 크기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요 다음에는 다른 키프레임과 충돌이 안 돼야 바로 요 크기가 유지되는 겁니다. 각별히 위에서 특별하게 설정을 해 주시려면은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또 마찬가지입니다. 이 첫 프레임에 와서 요 뒤 상태를 보고 설정해 주시라는 것 알아두십시오.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. 잘 그려나가죠. 그 지난 버전에서는 이 끝 지점과 첫 지점을 맞추려고 한참 애를 썼는데, 이번 BT 버전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말씀입니다. 아주 간편하게 나왔어요.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 BT처럼 이렇게 하나의 작업을 빠른 시간에 마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.
이 BT는 지금 보시다시피 키프레임 하나, 둘, 세 번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완성돼 시킨 셈입니다. 그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? 이렇게 그 윤곽을 잡으셨으면은 이 상태로 물론 뭐 올려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지만은 보기가 좀 단조롭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그 작품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좀 꾸며주는 게 보는 이들을 위해서 잘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렌더링 하지 마시고 다른 메뉴들을 찍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먼저 이 배경 화면이 이 새카만 화면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참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. 그 예를 들어서 블로그나 그 다른 인터넷 페이지에 들어가서 바탕 화면이 검게 되어 있으면은 이 저 같은 노안은 글씨가 어디 붙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눈만 어지럽습니다. 그래서 이 배경 화면을 바꿔주고 싶다면은 여기 폴라즈마 들어가서 여러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바꿔줄 수도 있고, 또 이것이 또 마음에 안 든다면은 플라즈마로 선택된 걸 삭제하시고 또 다른 걸 눌러도 됩니다.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지우고 이 레이어에 들어가서 레이어 추가, 스카이박스 레이어 추가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이런 배경 화면이 있는데요.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스카이박스 클라우드, 스카이박스 클라우드 구름 사진을 찍어줍니다. 이렇게 바뀌었어요. 바뀌었으면 이게 지평선이 보이고 이 회색 부분이 그냥 여백처럼 비어있는 것 같아서 그림 그 작품성이 좀 떨어집니다. 그냥 두지 마시고 이 스카이박스 클라우드 파일이 선택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스카이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. 스카이 사이즈를 이용해서 이 지평선을 좀 없애주시던가 올려서 없애주신다던가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요게 마음에 안 든다면은 레이어에서 출렁이는 물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. 레이어 추가해서 이 물 레이어 추가를 누르십시오. 그러면 여러 모양이 있는데 아무거나 눌러줍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과 하늘이 어우러지게 보입니다. 바탕화면을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 그 스케치 색상이 하얀색이라서 좀 튀질 않습니다. 그렇다면은 여기서 스케치를 선택하시고 색상으로 들어갑니다. 색상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특별히 설정을 하실 때는 키프레임을 앞에 갖다 놓으라 하셨죠. 색상을 여기 지금 작가를 통해서 첫 프레임이 덮어져 있으니까 좀 보이게 해놓고서 색깔을 봅니다.
분홍색이 좀, 분홍색은 좀 여성스럽고, 근데 검은색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. 검은색이 튈 것 같습니다.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, 이 첫 프레임에서 색상을 만들어줘야 하는데, 확인이 안 되니까, 요 보이는 부분에서 맞춰졌잖아요. 요걸 앞으로 당겨줍니다. 이렇게. 가다 보면은, 여기가 키프레임이 아까 뭐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 첫 화면 그 키프레임, 그림이 열리면서 같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. 그게 요거를 하얀색을 원치 않으면은 바로 밑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삭제를 해줍니다. 그러면 끝까지 검은색으로 보입니다. 이 방금 삭제한 것이 그 열리는 그 속성까지 들어있어 가지고 지우면은 이게 가다가 멍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되돌려서 그대로 놔두시고 대신 여기서 색상 값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. 검은색 한번 실행해 볼까요? 이 중간에 그래도 하얀 색깔이 비치는데요. 여기 새로 프레임을 만들었으니까 요 앞에 걸 지워줍니다.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것도 좀 단순하게 보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번에는 이 뒷부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렸다 다시 지우는 걸로 효과를 줘 봅시다. 여기쯤 와서 이 끄트머리다가 프레임을 주면은 렌더링 했을 때 영상이 갑자기 끝나는 것처럼 돼가지고 좀 뒷맛이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좀 앞서서 이렇게 끝을 내는 게 뒤에 좀 여운이 느껴져서 자연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좀 앞당겨서 이 커서를 놓고 스케치 선택된 상태에서 이 작가로 도로 닫아줍니다. 이렇게. 그러면은 안 보였다가 보였다 안 보이는 그림이 됩니다. 보셨죠? 그리고 요 상태로도 뭐가 좀 허전하다 싶으면은 다시 요 입자 레이어 추가를 눌러서 그 흩날리는 것들
그걸 한번 붙여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입자 템플릿 중에 이 스노우라는 게 있습니다. 눈, 별이고 별빛이고 스노우를 찍어서 눈이 날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눈이 날리죠? 그러면서 스케치 작업이 진행된다 생각해 보십시오. 단조로운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? 이 눈이 가운데만 내리니까 좀 이상합니다. 그럼 여기 입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복제를 눌러줍니다. 그럼 입자가 두 개 생겼다는 파티클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 파티클이 두 개 생긴 셈입니다. 그러면 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시작 위치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옆으로 당겨줍니다. 이렇게.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 왼편이 좀 허전한 것 같죠? 그럼 한번 또 복제를 해가지고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당겨줍니다. 그럼 전체적으로 눈이 골고루 내리고 있습니다. 요 그림에서 또 이 입자 크기라든지 효과 크기, 색상, 기타 등등을 누르면은 요 입자도 커질 수도 있고 이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한 화면을 놓고 여러가지 보조 수단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좀 다채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면은 지가 애들스럽게 여러분을 상대로 이렇게 이 메뉴를 일일이 이렇게 설명해 드린다는 게 좀 여러분이 보시기도 좀 유치하고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한번 그림을 하나 만들면서 같이 첨가할 수 없는 여러 기능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. 이게 만약 눈이 아니고 가을 낙엽들이 떨어지는 걸로 만들고 싶다면은 이 입자로 들어가서 여기 낙엽이 날리는 그런 파티클은 없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입자로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효과 변경 상자로 넘어갑니다. F9번인가 그럴 텐데요. 단축키가 입자가 이렇게 생긴 게 눈이라고 내리는 거거든요. 그럼 여기서 눈 이파리 그림이 있으면 그걸로 바꿔줍니다. 우선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로 효과를 바꿔봅니다. 체리. 이거는 그냥 이 눈에 걸맞는 효과인데요. 이걸 그냥 치우십시오. 정리하십시오. 바꿔줍니다. 그럼 이게 자잘구하게 떨어지고 있지만은 사실 키워보면 이게 체리입니다. 체리. 아까 복제하면서 입자 레이어가 3개로 늘어났으니까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바꿔주면 하늘에서 체리가 우수수 쏟아지는 셈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체리 대신 붉은 단풍잎을 떨어지게 만들고 싶다면은 이 입자 상태에서 효과 변경 상자로 넘어가 가지고 텍스트 선택, 낙엽 어디가 있을 텐데 쉽게 찾아지지를 않네요. 복숭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복숭아.
이건 필요 없으니까 정리하고 확인. 이쪽에서는 또 복숭아가 떨어집니다. 이 복숭아를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. 얼마나 진짜 크기가 커질 수 있으려나. 입자 크기. 복숭아 맞죠? 파티클의 원리입니다. 다른 영상 프로그램에서는 이 파티클 가지고 어떻게 다른 변경을 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은 BT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자체로도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. 하늘에서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복숭아가 막 떨어지는 영상 어디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걸 만들겠습니까? BT만 가능합니다. 요 체리가 아까 어떤 내연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습니다. 이 체리를 또 입자 크기를 바꿔 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바로 이 BT의 매력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. 전달과 소통, 직접 보는 이한테 전달이 금방 될 수 있다는 얘기죠. 영상 만드는 사람과 독자와의 간격이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겠습니다.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스케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요. 다음에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때는 좀 진일보된 강좌가 되기를 바랍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